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경남 청년을 지원하는 총 7개 조례, 일명 경남 청년 7조례가 최근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경남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어떤 순기능을 할지 알아보고 나아가 이번 조례를 만든 청년 정치의 힘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 젊은 정치인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번 경남 청년 7조례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신상훈 경남도의회 의원, 대표적인 지역의 청년 정치인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지난달 모든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네. 이제 정말 청년 7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청년 7조례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청년 7조례가 조례 이름인가 하는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만큼 청년 7조례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슈 토크, 헬로 이슈 토크에 우리 김세진 아나운서 복귀한 걸 축하드리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 체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우리 김세진 아나운서님 같이 아나운서 분들도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프리랜서 분들을 지원하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법이나 이 안에 프리랜서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프리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이 외에도 6개 조례가 더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 지원 조례, 청년 주거 생활 지원 조례,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창업 지원 조례, 공간 설치 지원 조례 등등 해서 개인용 이동 장치까지 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프리랜서까지 해서 총 7개입니다. 그럼 이 청년 7개 조례가 왜 중요한가가 이제 핵심일 텐데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와 함께 저희 청년 경남 도의원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고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네. 11대 경남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어졌다는 겁니다. 네. 최연소 기록이 그전 의회에서는 40세였는데 제가 28세로 당선되면서 12세나 낮아졌고 평균을 많이 낮춰. 그렇죠. 평균 연령도 6세, 네. 6세나 낮아졌어요. 이러한 젊어졌다라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 7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7가지라서 7조례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지원조례인데요. 청년 생활안정지원조례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말 그대로 요즘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네. 먼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나이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빨리 졸업해도 25살, 군대 갔다 오면 27살, 30살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대학을 가다 보니 또 대학 등록금이 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학금 이자를 받아서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이 대학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되는데 취업은 30살 넘어서까지 안 되니까 이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들이 이 신용 등급이 불량해지고 이런 네.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네. 전국 최초 사례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 소위 말해서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집들을 못 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있는데 네. 월세 지원까지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게 생활안정지원조례입니다. 예, 사실 말씀해주신 학자금 대출이자 주거 문제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꿈보다는 그러니까요. 현실을 쫓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역시나 청년이신 우리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청년 7조례 완성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먼저 이 자리에 이제 청년 7조례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상원 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제 올해 먼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했었는데 올해 4월에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38.2%로 전국 평균이 43.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은 11.1%로 전국 평균의 10.8%에 이하에
들어갑니다. 네. 7.8% 높은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경남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남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일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포기한 니트족이 되어서 경남의 미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이 청년이 소멸하고 있는 경남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7조례를 마련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 노력에 의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네. 또 프리랜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다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다 프리랜서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제가 2018년도죠. 2018년 10월에는 제가 모 언론사에 프리랜서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보호 규정이 통과됐거든요. 시의회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이제 유력 노동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유력 노동자가 누구냐? 재택 근로자입니다. 전국에 그 당시 5만 명이었는데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논평을 제가 중앙당 부대변인 시절 때 국회에서 발표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실제 노동을 하여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요. 네. 앞으로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 그 형태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되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저도 뭐 청년이자 경남 도민으로서 청년 7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지금 심화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라서요. 그래서인지 지난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 발언이 많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바로 경남의 모든 정책에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라입니다. 청년 7조례가 출발한 계기도 여기서 좀 찾을 수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청년 감수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년 정책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하자 뭐 요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7조례의 시작도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자꾸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특히 작년에는 18,000명의 청년이 만 39세까지 청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18,000명의 청년이 유출이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는 우리 경남이 과거에는 제조 중심의 기반이 아주 호황을 이루면서 수도권과 경제 규모가 쌍벽을 이뤘던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선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우리 경남의 주요 산업들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 많이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청년 특별도라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청년 감수성을 모든 청년 정책 그리고 경남도의 모든 정책에 반영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한 건데요. 우리 청년 7조례도 비슷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만큼 우리 청년들의 이 감수성이 도청은 물론 우리 도의회까지도 스며들어서 청년 특별도와 청년 7조례까지 나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런 대응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7가지 조례 중에서 프리랜서 지원 조례 굉장히 눈길이 갔었는데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7개 조례 가장 눈이 간 거는 청년 창업이죠.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네. 실질 그 목적은 그냥 청년 실업 해소를 제대로 못하니까 창업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게 성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경남의 이제 도내 청년 창업 기업은요 2017년에 보면 73,530개에서 2019년에 69,49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도내 이제 신생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남는 생존율이 62.8%로 전국의 65%의 이하이거든요. 그만큼 힘든 상황인 거죠. 즉 창업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창업 기업 실태 조사를 보시면은요. 이제 창업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71.9%가 자금 확보가 어렵다. 그다음 경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명업과 마케팅이다. 그럼 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 좀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이번 걸 보면 이제 경남도의 청년의 기준은 34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 이제 창업 지원 규정에 따라서 만 39세까지 좀 확대를 하고 6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유치, 그다음에 이제 특례 보증 제공 등 또 컨설팅 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청년 창업이 이제 단순히 창업이라는 물고기를 던져줄 게 아니라 네. 그 운영이라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창업 같은 경우 보시면요, 창업 기업은 최소 3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걸 데스밸리라 합니다. 3년 안에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이걸 견딜 수 있도록 이번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좀 도움이 돼서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VC, 네. 즉 벤처 캐피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돕는 엑셀레이터가 경남도에서 활발하게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요, 김경수 지사의 이 모든 정책의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라는 특별 주문이 있었던 만큼 이렇게 전담부서까지 꼭 만들어야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담부서는 사실 있어요. 네. 청년정책 추진단이라고 해서 김경수 도지사 산하 직속 기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청년 7조례가 나온 만큼 이 추진단 영역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준표 지사 지난 도정이죠. 홍준표 지사 도정 때에서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었어요. 네, 담당 계장까지 둘이서 한다고 해도 2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경수 도지사 2018년 취임 이후에는 청년정책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도지사 직속으로 돌리면서 담당 공무원이 15명에서 17명 정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숫자죠. 하지만 계속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해보면 네. 지금 청년 정책의 업무가 일자리 업무는 일자리 경제국에 아직도 있어요. 청년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 경제국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떼어내서 일자리 경제국에서 떼어내고 청년 정책 추진단은 엄연히 말하면 과거든요. 네. 이름은 단위지만 과 단위입니다. 이를 두 개를 합쳐서 국 단위로 청년국으로 신설해 보면 어떨까라는 네.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내년에 되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부지사가 한 명 더 늘어나요. 네. 그래서 청년 부지사를 하나 오. 임명해 보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개를 계속해서 끄덕여 주셨는데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이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청년 창업 부분을 좀 이야기했죠.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창업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다 보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는 정보와 또 비싼 지원 시기, 지원 방식의 차이 등으로 해서 창업 희망자들이 때로는 혼란스럽거든요. 그 만약에 경남도 내 창업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즉 공간 지원이면 공간 지원, 교육이면 교육, 컨설팅이면 컨설팅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은 그 창업 희망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네. 창업 일정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청년 창업 7조례를 보면은 다들 이제 이걸 실현을 위해서 전담기구 설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그 조례를 하시면 아시다시피 검토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조례가 괜찮지는 하지만 이 전담기구 설치도 오히려 기존의 유관기관과의 중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업무의 중복으로 혼란스럽진 않을까. 네. 즉 업무 분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남에는 청년 정책 추진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청년과 관련 모든 분야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업무 배분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청년 7조례 완성을 보고 일각에서는 청년 정치의 희망을 봤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획기적인 일들이 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청년 정치 어디까지 좀 왔다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연소 당 대표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변화를 주도한 결과이거든요. 네. 지금 청년 정치 부분을 조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간에 이제 청년들이 가진 젊음이 보여주는 열정과 패기는요,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론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활용해 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청년 및 젊은 정치인들이 제도권 안에 많이 진입을 하였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적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네. 또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에서도 여러 청년 정치인들이 지방의회 진출을 했지만 네. 기대보다 이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청년 7조례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청년 7조를 계기로 청년 정치가 생물학적 포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용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질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굉장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되게 훈훈하네요. 네, 그러네요. 어쨌든 신상훈 의원께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시고 예. 청년 정치인 당사자로서 이 부분 더 절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 그리고 돌풍은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과거에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많았던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도의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은 민주당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청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더 높아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변화의 바람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준석 돌풍이 국민의힘의 전체가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 경남만 놓고 보면요. 국민의힘 소속의 청년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지금 같이 저희랑 방송을 하고 있는 이재한 대변인 정도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한 대변인조차도 다음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나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입지가 그렇게 확고하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준석 돌풍이 중앙에서의 돌풍이지 이게 지방까지 내려오려면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함께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남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 그리고 의회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선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청년들에게 부디 이런 노력들이 참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아무튼 이번 7조의 완성과 함께 어떤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당선된 모든 지방 그때 선거 때 당선된 분들은 이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선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청년 7조례를 완성하면서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남은 1년을 또 어떻게 보람되게 보내야 될지 초심을 좀 다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제 친구들이 당장 경남을 떠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좀 어느 정도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환 대변인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7조례가 청년 7조례가 경남 청년의 삶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나요? 그 불안한 삶에 흔들리는 청년에게 네.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격려의 말은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청년에게는 구직 사이트 링크를 보내고 배가 고픈 청년이 있으면 같이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청년 7조례가 좀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있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경남 제가 오늘 조금 초반에 목소리가 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이야기하면은 제가 살아왔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모든 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경남도 내 청년 여러분, 저 또한 수백 세의 이력서를 넣고 어쩌다 주어진 면접기에 기대를 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힘든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힘듦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의 힘듦에 무너지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어진 곳에서 청년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설 테니 우리 같이 힘내셨으면 합니다. 청년 화이팅! 네, 이렇게 청년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한숨이 깊으신데 앞으로는 우리 청년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완성된 경남 청년 7조례에 대해서 신상훈 경남도의회 의원 그리고 이재환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경남 청년 7조례가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어서 경남의 청년들이 새로운 논의 구조를 통해서 경남의 다방면에 참여하고 정착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